네, 매주 화요일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오늘 일찍 와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수려한 외모로 멀찌감치서 저희를 보고 계셨는데 오늘은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처음 출연이시니까. 네, 처음 출연입니다. 네. 굿모닝 O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화정 1동, 화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현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동혁 경기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의원님은 네. 좀 고향에서 오시다 보니까 어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아침에 혹시나 늦을까봐 네. 어제 좀 미리 와서 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예. 책임감이 감사합니다. 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동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니 되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세요. 이제 30대 한 초반 정도 되시는 거죠? 네, 92년생이니까요. 예. 33살, 32살. 그럼 것 이제 같습니다. 예. 초선으로 활동. 예, 초선 의원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 도의원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네,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요. 오.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과 대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월호 예, 저도 나이가 딱 그때라서 네. 23살 이럴 때라서 예. 예,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좀 생겨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도의원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뉴스에 보이는 정치인들은 다 여의도에 있는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만 있어서 이거 좀 빨리 좀 어떤 젊은 피가 필요하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오시는 거 보면 되게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만큼 예. 또 시민분들 뭐 도민분들이랑 접촉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좀 자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활발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네. 주민분들 만나서 소통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네. 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상도 좋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것 같은데 예. 그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나이를 들어보게 하게끔 구렛나루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의원님들은 그렇진 않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오늘 라디오에 오려고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요. 네. 예.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수트로. 예, 항상.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시민분들을 대할 때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점잖아 보이고 예의 있어 보이는 이런 예. 그 포멀한 맞아. 이런 모습이 많은 이 분들이 좀 네. 좋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예의도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뭐 예. 옷을 예. 편하게 입고 만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매너 맥스맨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니 워낙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좀 긴장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얘기했는데 전혀 뭐 예. 네. 예, 제가 사실 라디오 네. 말씀 잘하셔서 방송은 몇 번 나와봤는데 다 전화 연결 있잖아요. 그거로만 나왔었고 그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예. 보이는 라디오는 사실 처음이라서 그래서 어제 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수석 대변인이 우리 또 출연하시는 황대호 의원이다 보니까 좀 군기가 좀 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교육 잘 시켜주시고요. 예.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대변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고향 화정동이 이제 지역구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건가요? 사실 제 지역구 현안 사항이라고 딱 단정짓기보다는 예. 고양시에서 이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예. 뭐 다들 이제 방송 매체나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고양시에서는 현재 그 고양시청 이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그동안의 고양시를 보면은 말만 이제 100만 특례시 이름만 붙였지 사실 특혜도 뭐 혜택도 없고 네. 발전도 좀 더디다는 그런 목소리를 좀 시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고양시는 이제 각종 규제나 이제 그린벨트 영향 등으로 인구는 많은 데에 비해서 좀 발전이 크게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우리 고양시는 이제 덕양구 예. 그리고 일산 동구 서구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제 일산 신도시에 비해서는 이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낙후되어 있고요. 예. 좀 소외되어 있고 네. 그래서 좀 발전이 좀 더딘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무엇보다 고양시가 지금보다도 더 크게 발전하려면은 이 덕양구도 함께 발전을 해야지 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완성도 있게 예.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이전 이제 고양시장님이 진행하고 계셨던 이 고양시청 신청사 사업이 예. 사실 2년 전 이제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고양시장님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된 거거든요. 아. 예. 이 덕양구 원당에 위치한 고양시청을 이제 일산 동구 백석동으로 이전한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이런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건데요. 네네. 뭐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덕양구에는 이 시청 하나 남아 있는데 네네. 이것마저도 이제 사실 저희가 일산에 빼앗기게 되면은 이 예. 덕양구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덕양구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덕양구 특히 이제 원당이나 예. 화정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이 생활권, 네. 뭐 재산권 이런 것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니 덕양구에 우리가 알만한 뭐 랜드마크 같은 게 전혀 없나요? 뭐 물론 뭐 삼성의 그 스타필드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예예. 아무래도 그쪽이 덕양구구나. 이제 아. 비교를 했을 때 네. 일산에는 뭐 호수공원도 있고요. 네. 뭐 MBC, 킨텍스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네. 덕양구는 사실 크게 떠오르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최근에 좀 기피 시설이나 이제 혐오 시설, 소각장 시설까지도 이 덕양구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사실 덕양구 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저희 지금 덕양구가 지금 거의 50만 명 정도 살고 계시거든요. 예. 네네. 다른 파주시 네. 인구 시 정도 정도 되는 인구. 인구 네. 수준이라 이 덕양구도 굉장히 크게 이제 앞으로 발전도 돼야 하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더디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네네. 그래도 좀 현재는 좀 다행히도 예. 작년 말에 이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이제 재검토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현재는 일시정지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예예. 경기도의 입장은 주민분들을 더 설득을 해라. 그리고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라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같고요. 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결과에 있어서 무엇보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네. 현명하고 예. 또 이 합리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뭐 저도 있지만 이 고양시청을 또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원당 도의원님 변재석 도의원님이라고 계세요. 네. 또 이 도의원님과 다른 이제 많은 도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지사님께 우리 고양시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예. 또 우리 고양시 의회에서는 이제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싸워주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또 계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분들은 우리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모여주시고 또 걸기 대회도 해주시고 또 우리 그 주민 그 서명 운동까지 해주시는 우리 덕양구 주민분들의 노력과 네네. 힘이 있었기에 이런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뭐 성과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성과고요. 앞으로 이제 시에서도 계속 이제 주민분들을 설득하고 할 텐데 네. 우리 쪽에서도 좀 사실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번 달에 저희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예. 총선에서 네, 총선. 저희는 이제 고양시는 갑을 병정해서 이제 네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우리 네 분의 후보님들께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우리 고양시청은 원당에 원안대로 지어야 한다라는 이 공약을 네 분 모두 찬성해 주셔서 네. 공통 공약으로 내세워 아, 그래요? 주셨습니다. 아. 예.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옮겨야 된다고 했던 그 백석동을 또 지역구로 두고 예, 계신 우리 후보님도 계셨을 텐데 예. 또 이제 그 대승적으로 어. 또 합리적인 이런 예. 결정으로 우리 고양시 민주당 후보님들의 네 분 후보님들의 이런 공통 공약으로 좀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다행히도 네 분 다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고양시 네 분 다 당선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양시청이 원당의 원안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바람이 네. 한 걸음 더 가까워 오지 않았을까라는 예.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그러면 그 고양 그 시청 이전이 왜 불거진 겁니까? 사실 고양시청 이전이 불거진 것은 뭐 사실 시장님이 이제 내린 결정이라 뭐 전 시장님. 네, 아니 지금 현재 시장님. 현재 시장님께서 시장님. 이동환 예. 시장님이 2년 전에 이제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라 일단 시장님께서는 내세우셨던 그 주민분들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지금 사실 국가 재정이나 예. 시 재정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백석동의 그 요진 빌딩으로 이동 그 기부 체납받은 빌딩입니다. 그 빌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예. 이게 처음에 말씀과는 다르게 이제 이후에 보니까 이제 예산이 처음에는 이제 제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로일 수가 없죠. 예, 예산이 조금씩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예. 있었을 네, 거고요. 네.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이 때마침 우리 고양시장님이 저희 또 이렇게 월에 한 번씩 출연하시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반대 입장도 조금 들어는 봐야 될 것 같기 사실 때문에 봤어요, 제가. 예. 빵라면 얘기하시던데요. 예, 아주 일단 편하게 얘기하시죠. 요런 네. 네네 반대 입장도 한번 나중에 꼭 들어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고양시청이 있는 그 원당이 아까 낙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시청 주변에 뭐 호텔, 모텔, 안마시수소, 노래방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많다. 이런 너무 좀 의견도 분위기 있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청이 지어진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래된 시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좀 사실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그 시청을 다시 원당에다가 이제 새롭게 짓기 위해서 네. 40년이 됐으니까 시청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 부분, 시청이 새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모든 고양 시민분들께서는 동의를 해주시는데 네, 그 네. 위치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립적인 이런 좀 의견이 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신청사들 많아지는데 이걸 네. 이전하느냐 원래 지역에 다시 하느냐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네, 원당에 네. 예. 원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모아주셨고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오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다른 현안 중에 화정동 주차난 문제 이것도 아, 중요한 거 예. 아닌가요? 예. 추천하는 그 진짜. 사실 제가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희 화정동에 다른 이제 방송이나 다른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 현안 사항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 이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현안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나중에 지도 보시면은 나오는데 그 화정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좁은 동네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동네예요. 네. 근데 그 조그만 동네에 7만 명 넘게 살고 계세요. 인구 밀도는 굉장히 큰 그런 동네입니다. 예. 동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 네네. 화정이란 동네.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화정 1동이 있고 화정 2동이 있는데요. 예. 화정 1동에는 이제 가장 심각한 주차 쪽이 이제 그 주택 단지 이제 단독 주택 있는 그런
그쪽에 이제 주차가 어렵죠. 많이 어려워서 네. 저 상가들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차들이 좀 오래 서 있어서 예. 차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화정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화정 중앙공원 주위에 차댈 곳이 많이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반대합니다. 예, 왜요? 그럼 저는 어떻게? 주차장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네. 예. 사실 주차장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쵸. 많이 듭니다. 비용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는 좁기 때문에 주차장 만든 공간도 없어요. 예. 뭐 만들 수 있겠죠.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지하를 뚫어서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예산을 주차장 만드는 것에 쓰기보다는 그 예산을 좀 아끼고 다른 데다 쓰고 저는 어떤 좀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냐면은 네. 공유 주차장이라는 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예. 공유 주차장을 좀 이용하려고 좀 노력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화정 1동 안에 단독주택 근처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예. 용정초등학교와 이제 화중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를 이제 야간에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이제 차를 좀 세워놓을 수 있으면은 네. 주차난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좀 될 것 같고 또 주위에 화정 도서관 그리고 건너편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이 야간에 열어주는 거죠. 네. 예, 도서관 야간에는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금씩 이렇게 돕다 보면은 주차난 문제가 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학교 개방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정초등학교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학교 개방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학교장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세요. 아이들의 또 안전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야간에 개방하는 거라서 아이들과는 좀 별개로 네. 그 학교 운동장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 학교장님이 좀 책임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임 소지가 있구나. 숙지수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실 수 있는 거죠. 예. 학교를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에 이제 인센티브를 좀 해준다든지 네. 학교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교육청이라든지 도청에서 좀 도와줘야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서로 이제 협력하면은 아무래도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주차장을 통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안을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이슈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기서도 지금 제가 의원님 이름 쳐보면 요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요건 기사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사실 안전행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 저희 경기도 의회는 12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안 중요한 상임위는 없겠죠. 그쵸.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한데 저는 사실 제가 속한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이제 도민이 살아갈 수 있게끔 뭐 삶의 질을 위해서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 네. 뭐 우리가 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관심이 갔던 곳이 소방 분야였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 현재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소방관일 정도로 네네네. 소방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더 존경스러워졌고 네. 그에 비해서 이 소방관분들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화재 진압 수당은 지금 8만 원에 머물러 있고 20년째. 예. 이 뭐 소방안전 교부세라든지 이 소방관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저는 좀 대변해주고 싶다. 몇 달 전에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 소방
그 5분 자유 발언의 제목이 경기도민이 안전하려면 소방 공무원이 안전해야 됩니다가 제 제목이었어요. 에이. 말 그대로 우리가 1,4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을 먼저 책임져야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잡아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예, 분들이니까. 제가 그 소방 기동복이라고 하나요? 그 네. 주황색 소방 입으시는 기동, 옷. 그거를 예. 직접 입고 아. 본회의장에 올라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그 의미는 이제 소방관 분들과 네.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네, 마음을 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그렇게 좀 5분 발언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요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정동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쭉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저희 마지막 소감 한마디. 예 앞에 시간 보시면 시계가 다 지나갔어요. 네. 제가 네네네. 저 예 오늘 나와주신 출연 소감 한번 네. 여쭤보면서 인사 뭐, 나눌게요. 제가 청년 의원이고요. 네, 사실 제가 그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저희 지역이 26년, 27년이 넘었기 때문에 젊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 후보, 청년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했던 기억이 남아요. 예. 청년에 대한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젊게 이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는 역할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임기가 이제 4년 중에 지금 이제 반 정도 이제 지나가고 그쵸. 있는 타이밍입니다. 예. 이제는 못다한 이런 공약 우리 주민분들한테 처음 약속했던 그런 공약 이행을 하나둘씩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고 있는 취약계층, 여성이나 청년, 우리 장애인, 노인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서 우리 경기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꼭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했어요. 정동혁 의원 지금 대변인 또 하고 계시면서 맞습니다. 고향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